나는 늘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와서야 알았다.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평생 먼저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관계를 위해. 하루를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늘 남의 사정이 먼저였다.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순서를 세운 적이 없었다. 다만 눈앞에 닥친 것부터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넘겼다. 그렇게 사는 게 성실한 줄 알았다. 젊을 때는 그 방식이 통했다. 몸이 버텨줬고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무리해도 회복할 수 있었고 뒤로 미뤄둔 감정은 언젠가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의 나는 나중이라는 말을 참 쉽게 썼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책임이 크니까, 나중에 쉬면 된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점점 복잡해졌다. 해야 할 일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아졌다. 가족의 문제, 일의 무게, 관계에서의 역할까지 겹치며 나는 늘 여러 방향에서 끌려다녔다. 그 와중에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이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나는 늘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쌓이자 마음이 먼저 지치기 시작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이유 없는 피로가 남았고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쉬지 않았다. 나는 그 상태를 나이 탓으로 돌렸다. 다들 이쯤 되면 그렇다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되지 않는 답답함이 계속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일에서 멈춰 서게 되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 일이나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하나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먼저여야 하지? 그 질문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내 삶에는 기준이 없었다. 모두가 중요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정작 나 자신은 늘 뒤로 밀렸고, 이를 책임진다면서 몸과 마음은 소모되었다. 관계를 지킨다면서도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갔다. 순서가 없으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나는 늘 허덕였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힘든 이유는 인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삶의 순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무엇을 먼저 두고 무엇을 나중에 두어야 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보다 이상하게도 차분하게 만들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선택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선택들 사이에 순서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답은 같았다. 순서는 없었고 늘 상황에 끌려갔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알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 깨달음은 거창한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 하나가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제는 삶의 순서를 다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무엇을 먼저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은 뒤로 미뤄도 되는지. 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순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 생각보다 큰 용기를 요구할 줄은. 삶의 순서를 다시 세우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일이 더 꼬이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저 바쁘다고만 느꼈던 일들이 이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선명하게 보였다.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동시에 먼저라고 손을 들고 나서는 것 같았다. 가족의 일도 급했고 일의 책임도 여전했으며 관계에서의 역할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순서를 세우려 했을 뿐인데 삶은 오히려 나를 더 몰아붙이는 듯 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다. 나는 늘 즉각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부탁이 오면 바로 움직였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섰다. 그게 나의 장점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응 앞에서 한 박자 멈추려 하니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걸 지금 처리해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나?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던 일들이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 그랬다. 가족을 먼저 두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가족의 요구와 내 컨디션 사이에서 나는 늘 전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순서를 다시 세우겠다고 마음먹자 그 선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도 지쳐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괴로웠다. 가족을 뒤로 둔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떠안아온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자부심처럼 여겨왔다. 필요로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서를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많은 일들 중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졌다. 혹시 내가 나태해지는 건 아닐까? 역할을 회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들었다. 관계에서도 충돌이 있었다. 나는 늘 중간에서 조율하는 사람이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늘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옳은지 고민하게 되었다. 나를 소모하면서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의 순서는 다시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나를 좋게 보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따라왔다. 순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나를 여러 갈래로 찢어 놓았다. 한쪽에서는 이제라도 나를 먼저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아야 안전하다고 속삭였다. 그 사이에서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서운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흔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생각만 늘어놓고 있었다. 그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더 지쳤다. 순서를 세우겠다고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피곤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 저건 나중. 아니, 이것도 지금인가.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순서를 세운다는 건 단순히 목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 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려놓는다는 말 앞에서 나는 쉽게 멈췄다. 평생 쌓아온 역할과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건 나라는 사람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왔고 그 인정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려 하면서도 동시에 예전의 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 모순된 태도가 나를 더 괴롭혔다.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삶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결과인가? 아니면 그저 흘러온 자리인가?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렇게 계속 살면 앞으로의 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삶은 나를 계속 끌고 갈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순서를 다시 세운다는 건 누군가를 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은 나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었다. 아직은 방법을 몰랐고 여전히 두려웠지만 적어도 왜 이 갈등이 필요한지는 이해하게 되었다. 삶이 나에게 묻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무엇을 먼저 두고 살 것인지, 정말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갈등을 지나지 않으면 순서는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느끼고 있었다. 이 불편함이 지나가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혼란의 끝에서 한 문장이 나의 기준을 단번에 세워줄 줄은. 갈등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다. 무엇을 먼저 둘지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바쁘기라도 했지, 이제는 머릿속이 더 바빴다. 선택의 기준이 없으니 매번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그 감정은 늘 흔들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순서를 세우는 일은 마음을 다잡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는 사실을. 어느 날 오래된 노트를 정리하다가 예전에 적어둔 문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 젊은 시절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적어두었던 글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읽었던 정약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밑줄만 그어두었던 문장이었다. 사람은 먼저 해야 할 바를 정하지 않으면
하루가 모두 흩어진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마음이 멈췄다. 내가 겪고 있던 혼란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정작 먼저 해야 할 바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가 늘 흩어졌고 마음도 함께 흩어졌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눈앞의 요구에만 반응하며 살아왔다. 정약용의 문장은 그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순서가 없어서라는 깨달음이 그제야 가슴에 와 닿았다. 그 문장을 계기로 나는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가장 먼저여야 하는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그 목록에 올려놓았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다. 평생 목록의 맨 아래에 있던 나를 위로 올린다는 건 오랜 관성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기준이 생기자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욕심 대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나뉘기 시작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늘 후회를 남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컨디션이 무너진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무책임하다고 여겼을 선택이었다. 하지만 기준이 생기니 그 선택이 오히려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채 내리는 결정은 결국 더 큰 혼란을 낳았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가족을 먼저 두는 것이 늘 옳다고 믿어왔지만 그 먼저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친 상태에서 감당하는 배려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서운함으로 남았다. 그래서 나는 기준을 바꿨다. 나를 회복시킨 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것. 그 순서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일과 관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모든 부탁에 즉각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이 일이 정말 지금 해야 할 일인지,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은 나를 덜 바쁘게 만들었지만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필요 없는 일을 줄이자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지만 분명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남는 피로의 질이 달라졌다. 순서를 다시 세운다는 건 무엇을 더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까웠다. 그 결심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 기준이 있으니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선택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기준 안에서 다시 정리하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순서를 세우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일을 미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기준은 누군가 대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 정해야 했고, 그래서 더 어려웠다. 하지만 한 번 세워진 기준은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벽한 순서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기준 하나를 지키려 한다. 먼저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가족을 보고, 그 다음에 일을 본다. 그 단순한 순서가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 앞에서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 전환의 순간을 지나며 나는 느꼈다. 이 나이에 삶의 순서를 다시 세운다는 건 늦은 깨달음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도착한 기준이라는 것을. 아직 남은 시간이 있기에 이제는 그 기준대로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기준이 내 삶에 자리를 잡는 순간 마지막 결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것을. 삶의 순서를 다시 세우겠다고 마음먹은 뒤로 하루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었고 책임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하나 생겼다. 예전처럼 하루가 끝났을 때 모든 것이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덜 어지러웠고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다. 순서가 생기자 삶의 중심이 생긴 느낌이었다. 나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살핀다.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그 상태를 무시한 채 하루를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예전에는 그게 나태함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알겠다. 그건 준비라는 것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한 하루는 늘 중간에 무너졌고 그 여파는 주변으로 번졌다. 나를 먼저 살피는 일은 하루를 망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순서였다. 그 다음에야 가족을 생각한다. 예전에는 가족을 먼저 둔다면서도 지친 얼굴로 날 선 말투로 대했던 날이 많았다. 이제는 다르다. 내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상태에서 가족을 대하니 같은 말이라도 덜 거칠어졌고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가족을 먼저 두지 않아서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나를 빼고 가족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일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 모든 일을 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 지금이 아니어도 되는 일은 한 발 물러서서 본다. 그 선택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일이 더 정돈되었다. 순서 없이 쌓아 올린 일들은 늘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기준을 세운 뒤의 일들은 오래 버텼다. 나는 이제 바쁘게 보이는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관계를 같은 순서로 대하지 않기로 했다. 오래 유지해야 할 관계, 거리를 두어도 되는 관계, 잠시 멈춰도 괜찮은 관계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 구분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에 가까웠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계속 1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결심은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하나씩 순서를 적용하다 보니 삶이 조금씩 단순해졌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구분되었고 마음속에서 늘 울리던 급함이 줄어들었다. 무엇이든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 대신 무엇을 놓쳐도 괜찮은지를 알게 되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하루가 끝났을 때 남는 피로의 성격이 달라졌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마음도 덜 무거워졌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붙잡으려 들고 순서를 잊은 채 하루를 흘려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올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 다르다. 먼저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가족을 보고, 그 다음에 일을 본다. 이 단순한 순서는 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역할을 한다. 이 나이에 삶의 순서를 다시 세웠다는 건 인생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덜 흔들리며 살고 싶다는 선택이다. 더 잘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덜 무너지고 싶다는 바람에 가깝다. 그 바람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순서 없는 삶을 성실함으로 착각해왔다. 먼저 해야 할 바를 정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동시에 붙잡으려 했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금이라서 가능한 정리라는 생각이 든다. 젊었을 때는 몰랐고 중년에는 여유가 없었으며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삶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나는 계속 순서를 점검할 것이다. 일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이 흔들릴수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준을 확인할 것이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은 나중이어도 되는지. 그 질문 하나로도 삶은 다시 정돈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해야 할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 나이에 삶의 순서를 다시 세웠다는 사실은 내 인생이 아직도 정리될 수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증거 하나면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는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될 것을 구분하며 살기로 했다. 이 나이에 삶의 순서를 다시 세웠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지킬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오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무엇을 먼저 두어야 하는지는 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먼저 해야 할 바를 정하면 삶이 흩어지지 않는다. 결정이 어려울 때 순서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어 하나로만 남겨주세요. 오늘 딱 한 번,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이건 나중이어도 된다.